자, 오늘 LNF가 좀 다른 2차전지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지는데 딱히 이제 LNF 자체에 뭐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중국 CATL 리튬 광산 가동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서 중국 이제 선물거래소에서 리튬 가격이 조금 좀 빠졌어요. 리튬 선물 가격이 이제 좀 조정이 좀 나오다 보니까 리튬 관련한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대거 이제 같이 빠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LNF 같은 경우에 리튬 관련해서 이제 상승세가 좀 강하게 좀 나오다 보니까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한 2~3% 정도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진 부분이 있고, 거기다 이제 시장 자체도 안 좋다 보니까 투매 물량도 나오면서 밴드 하단까지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제 LNF가 뭐 딱히 이제 개별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고 이제 리튬 관련해서 2차전지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밀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뭐 최근 뭐 13만원 전후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좀 걱정될 만한 구간인데, 기존에 이제 뭐 7~8만원대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충분히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가 유지가 계속해서 되고 있고, LNF가 이제 3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LFP 투자 기대감에다가 14만원 후반 거의 15만원까지 이제 올랐다가 12에서 13만원 박스권 살짝 조정 주고 재차 이제 거래대금이 1,000억 좀 안되게 이제 터지면서 11만원 초반까지 좀 밀리는데, 일단 LNF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가장 이제 중요한 건 결국에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이 이제 바닥 찍고 돌아서느냐가 중요한데, 10월 말에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왔죠. 자, LNF 3분기 실적을 좀 보면은 매출 자체는 이제 6천억대, 영업이익도 지금 2천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20억대 무난하게 좀 찍으면서 지금 이제 거의 8개 분기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건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적자였죠. 전기차 수요도 꺾이고 테슬라나 주요 고객사 주문도 줄고, 거기다가 이제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재고평가 손실이 이제 커지면서 손실이 좀 크게 났습니다. 재고평가 손실이 그동안에 계속 이제 이익을 잡아먹는 이제 흐름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재고평가 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재고평가 손실이 굉장히 좀 크게 터지면서 그동안에 이제 재고로 잡혀있던 이 재고들이 항상 이제 평가 손실로 잡혔었는데, 이번에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실적이 좀 많이 잡혔고, 그동안에 이제 적자가 왜 계속 적자가 됐었냐면은 이 원재료 같은 경우에 이제 비싸게 사놓았던 원재료가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깎이면서 거의 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 원가로 만든 제품들을 팔면 팔수록 이제 마진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 3분기 실적을 좀 보면은 이제 흑자 전환을 이렇게 이제 220억 정도 한 이유가 리튬 가격이 뭐 살짝 올라간 게 아니라 주력으로 이제 하고 있는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량이 거의 분기 기준으로 이제 역대 최대를 찍었고, 유럽 쪽 미드니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한 70% 정도 출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줄어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출하도 늘면서 공장 가동률도 올라가고 장부에 쌓아놨던 이제 충당금들 일부 이제 돌려놓으면서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분기 뭐 반짝 이제 올라가고 마느냐,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해서 추세가 이제 완전 돌아서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결국에 중요한 게 이제 리튬 가격이에요. 리튬 가격 사이클이 어디쯤이냐가 중요한데, 최근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은 리튬 가격이 지금 이제 거의 뭐 반등 초입,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익성이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여러 번 좀 내고 있고, LNF도 지난 2년 동안 재고평가 손실이 좀 많았던 만큼 리튬 가격 반등 관련해서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LNF예요. 그만큼 이제 주가도 빠르게 이제 뭐 7~8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거의 2배 이상 급등이 좀 나왔었고, 또 다른 이제 최근 기사들 보면 리튬이나 이제 코발트 이런 원재료 가격들이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이 되는 국면이라, 이런 원자재가 조금씩만 이제 올라가 주면은 완성품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좀 되다 보니까 마진율이 올라가거든요. 마진율이 이제 살아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연기금이나 포스코 뭐 퓨처에 거기다 이제 연기금이나 기가메인들이 이제 LNF, 포스코 퓨처엠 이런 2차전지 종목들을 이제 대거 좀 매집을 하면서
슬슬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최근 좀 매진 물량들 추세를 보면 오늘 외인들 수급이 좀 들어왔고, 그동안에 최근 이제 한 3, 4개월 동안에 외인 매수세가 좀 계속해서 좀 누적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기간 매수세도 한 11월 초중순 강하게 이제 좀 들어왔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리튬이 너무 폭락하다 보니까 재고를 팔면 팔수록 이제 손실이었는데, 지금은 리튬이 그렇게 뭐 올라가지도 빠지지도 않은 구간이라 재고 이제 재평가 부담은 좀 줄어들고, 판매 가격에 대한 이제 단가 조정이 좀 여지가 생기는 구간으로 이제 천천히 넘어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는 재고평가 손실이 계속 쌓이는 그런 이제 최악의 단계에서 이제 회복이 되는 그 구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추세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급하게 이제 기존에 이제 예전 뭐 121선, 150, 201선 저런 자리가 뭐 저런 자리까지 밀리지만 않는다면은, 지금 이격 자체가 이제 좀 상당히 벌어졌거든요. 기존에 이제 5일선 대비 지금 45일선, 그동안에 이제 단기, 중장기 이격 자체가 좀 벌어져가지고, 오늘 빠진 이유는 이제 LNF가 뭐 실적이나 뭐 펀더멘털 자체가 이제 안 좋아서 빠졌다기보다는 장세 자체가 이제 안 좋은 거 플러스 이제 리튬 가격까지도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 이제 급하게 올라간 거에 대한 그런 좀 적당한 적정 수준의 좀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LFP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제 좀 말들이 많은데,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LFP, 그 다음에 이제 탈중국 관련해가지고, LNF가 기존에 이제 3원기 하이니켈이랑 미드니켈 이 양극재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LNF가 이제 LFP 양극재 관련해서 이제 전남 법인을 LNF 플러스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미 자회사 설립을 끝냈고, 대구에다가 이제 LFP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일정 자체는 내년 이제 상반기 정도에 공장을 이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연간 한 3만 톤 규모 양산을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7년도에는 이제 6만 톤까지 2배로 이제 늘리면서, 처음 이제 3만 톤 같은 경우에는 ESS용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3만 톤 늘어난 거는 이제 전기차까지 확장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 뭐 추세로 봤을 때 이제 지금 증권사 좀 전망은 말씀드렸던 이제 이 3만 톤 ESS용 3만 톤이 이제 풀로 돌아가면은 지금 연매출이 회사 전체의 한 20%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물량이 전체 회사 매출의 한 20%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세계 배터리 시장이 이번에 이제 기존에 이제 하이니켈이나 뭐 미드니켈 그런 이제 3원계 쪽, 그 다음에 이제 LFP 이렇게 양대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고성능은 이제 3원계로 굳어지고, 약간 가격이나 안정성, 이제 중저가형은 이제 LFP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딱 굳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에 LFP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잡고 있는 시장이라, 말씀드리는 이제 IRA라든지 지금 탈중국 관련 북미 ESS 전기차 이런 그 중국산 소재 비중을 계속 줄이라는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산이 아닌 이제 LFP 공급이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뛰어 올라가는 게 LNF입니다. LNF가 국내에서 LFP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이제 계속 지금 투자를 하면서 가장 LFP를 이제 고밀도로 뽑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미 지금 2.6g CC급 고밀도 LFP를 개발을 했고, 내년에는 이제 2.7g 초고밀도 제품 양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혀있는 상태예요. 이 말 자체가 이제 중국산 저가 LFP랑 그냥 단순히 이제 가격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가성비를 잡는 이제 효율이나 에너지 밀도까지 끌어올려서 ESS,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중저가형 전기차 둘 다 노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전략이기 때문에, LNF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LFP 관련해서 이제 일정이 언제 이제 실제 매출로 이제 잡히고 이익으로 찍히냐가 핵심인데, 대체로 이제 26년 내년 하반기부터 매출로 인식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7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을 좀 잡힐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주가에 이제 붙어있는 최근 이제 급등이 나왔던 LFP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3분기 숫자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추가적인 이제 프리미엄까지 잡혀있는 거라, 그 관련해가지고 잠깐 이제 좀 조정이 나온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BW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주인수권에 대한 이런 오버행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지난 11월 7일에 이제 신주가 270만 주가 넘게 산정이 되면서 오버행 관련 그 우려감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11월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고 있고 주식 매수 선택권 이런 이제 BW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본금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게 찍히는데 들고 있는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다 보니까 주가를 좀 누른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BW 관련해서 시장이 가장 그 싫어하는 게 이제 갑자기 한 방에 이제 대량으로 이제 신주 상장하는 거 그건 이미 11월 초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습니다. 11월 초에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밴드 중단라인 버티면서 13만원까지 한번 찔러줬었고 중간중간에 뭐 조정이 좀 나오긴 하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건 이제 소량의 이제 신주인수권 물량이라 지금 이번 오버행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중간중간에 단기 변동성 나오겠지만 오히려 이제 재무구조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물량이기 때문에 다른 뭐 증권사 전체적인 뭐 리포트에서도 목표가를 계속 지금 15만원, 18만원까지 올리는 상황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결국에 중간중간 조정이 나와도 결국에 끌고 가면 20만원대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20만원대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이 20만원 목표가가 항상 이제 전제 조건이 말씀드렸던 LFP 일정 자체가 일정대로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W 오버행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 거 이거 두 개가 이제 전제로 20만원까지 보고 있는데 뭐 중간중간에 단기적인 저런 5, 6% 뭐 3, 4% 조정은 나오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기존 이제 실적 자체가 흑자로 플러스가 되면서 거기다 이제 탈중국망, LFP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들고 있는 회사가 이제 LNF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충분히 재차 이제 14만 뚫고 15만, 16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미 이제 10월 말에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이제 올해 실적을 봐야 되는데 내년 한 2월 초쯤 그때 이제 발표할 것 같아요. 내년 한 2월 초 발표할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3분기 흑자 전환이 일회성인지 이번 4분기에도 영업이 이제 플러스 기조를 유지하는지가 가장 이제 최대 관건이고 이번 4분기까지도 실적이 흑자로 이어진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뭐 계속 적자 7, 8분기 연속 적자 꼬리표가 이제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성장 궤도로 올라서는 이제 플러스로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사업 쪽 일정으로는 내년 한 해 동안 이제 LFP 관련해 가지고 계속 좀 뉴스들이 좀 나올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6년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LFP 양산을 준비 중이라 이번에 이제 ESS 고객사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리튬 가격이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이제 탈중국 관련해서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북미 ESS 투자 관련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기존에 이제 주주 분들 들고 계신 분들이 당장에 저렇게 조정 자체가 좀 세게 나오면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리튬 관련해 가지고 리튬 관련 뉴스나 이제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조정이 6, 7% 나오면은 올라갈 때도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정 줄 때도 이제 변동성이 큰 만큼 올라갈 때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LNF 급등 나올 때도 이제 하루에 18% 많이 올라가면은 뭐 18%씩 18%, 15%씩 이제 올라갈 때도 이제 거의 20% 가까운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조정 자체가 큰 만큼 반응도 크게 올 가능성이 크고 뭐 단타로 이제 잠깐 뭐 1, 2주 하루 이틀 단타로 보는 게 아니라면은 최소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끌고 간다면은 이제 뭐 1년에서 뭐 2년까지도 끌고 간다는 생각으로 미리미리 이제 뭐 손절 라인 때라든지 어디까지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건지 그 기준선을 미리미리 이제 정해 두셔야 돼요. LNF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관련해가지고 LNF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이제 그냥 수급에 대한 뉴스인지 중장기적으로 실적 자체를 이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뉴스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뉴스 나오면은 이제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 통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참고해서 확인하시고 오늘 LNF가 이제 한 6%가량 빠지면서 저렇게 이제 장대 양봉이 좀 강하게 찍히다 보니까 들고 계신 분들이 좀 걱정할 만한 지금 자리에 있는데
일단은 45일선 자체 45일선 10만원 10만원에서 10만 6천원짜리를 좀 지지를 해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이제 저 자리를 깨지만 않는다면은 LNF는 충분히 다시 또 빠르게 이제 13만 14만 기존의 이제 정고점까지도 충분히 돌릴 수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보시고, 지수 자체가 조금 이제 바닥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제 11월 들어서 내일이 조정이 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뭐 전체 시장이 80~90%가 빠지는 만큼 2차전지 관련 종목들, 특히나 이제 최근에 10월 달에 이제 급하게 올라왔던 종목들 위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매수 단가가 좀 아직까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여유 있는 관점으로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일부 조정이 나오면은 일단 일부 이제 물량을 차익 실현하거나 비중이나 이제 이 정도까지는 리스크를 좀 제한하겠다는 한도를 먼저 좀 정해 놓고 종목을 좀 잘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이제 시장이 흔들리다 보면은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장중에 이제 급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종목이 빠지거나 시장이 빠질 때 멘탈을 이제 못 잡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심리적으로 힘들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장중에도 시장 브리핑 해드리니까 그날 이제 강한 종목들 장중 시장 브리핑 해드리니까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 보시면은 아래 이제 더보기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텔레그램방 링크 클릭하시면은 바로 입장되니까 들어오시면은 장중에 이제 라이브 할 때도 텔레그램방 통해서 올려드리거든요. 편안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그날 이제 강한 종목들 정보 받아가시고 이렇게 이제 중장기로 끌고 가거나 당장 이제 손실복구를 위해서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이제 텔레그램방 통해서 나가니까 들어와서 이제 확인하시고, 텔레그램방 보다가 이제 나랑 맞지 않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나가기 눌러서 나가시면 돼요. 들어와서 이제 뭐 돈 달라, 전화번호 달라, 뭐 그런 거 일절 없으니까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시고, 또 LNF나 관련 2차전지 종목들 또 올라가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항상 긍정적으로 영상 보신 분들 또 좋아요 한 번씩 또 눌러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매매를 하다 보면은 뭔가 원칙을 이제 깨고 또 원칙을 지켜야지 하다가 생각하다가도 그냥 흐름 보다 보면은 또 예상치 못하게 이제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시간 지나면은 또 금방 또 좋은 날 오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항상 또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진짜 저도 힘이 되지만은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댓글에다가 또 긍정적인 글 쓰다 보면 스스로도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또 도움 많이 되니까 항상 또 좋은 댓글 또 관련해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